너무 재밌는 곡을 많이 썼고 또 하나 들어볼까요? 네. 지금 악기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. 놀라운 건요. 지금 바이올린 2대로만 연주하지만 이거 교향곡이에요. 에? 오케스트라가 무려 5악장을 연주하는 곡입니다.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악기 2대만 연주하는 곡이에요. 쭉 여러 명 앉아있으면 이 앞에 2명만 쫙 연주를 하는 곡이고 이 곡의 제목은 고별교향곡입니다. 안녕, 잘 있어. 고별교향곡. 근데 그렇게 슬프게 들리지는 않는데요? 슬프게 들리진 않는데요. 네. 사실 이 곡을 맨 처음 연주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었답니다.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네. 연주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안 나오잖아요. 악기를 싸서 나가버려요. 걸어가고 바이올린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나가고 2명만 마지막에 연주하고 인사하고 나가는 곡이에요. 고별교향곡. 이분은 작곡가가 아니라 연출가네요. 그렇죠. 퍼포먼스 엄청나신데요? 어마어마했죠. 그런데 이걸 그냥 재밌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지방 연주회를 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계속 주최하는 귀족이 연주 너무 재밌다고 내일도 하죠. 모레도 연주해주세요. 계속 이러고 몇 달을 붙잡은 거예요, 사람들을. 네. 그러니까 이 연주 단원들이 가족 보러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? 하이든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기다려봐, 내가 내일 발표하는 곡은 재밌는 곡이야. 네. 라고 하고 이 고별교향곡을 연주한 겁니다.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연주자들이 나가버리니까 어머. 그때 안 거예요.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보내줍니다. 아, 그래요? 메시지도 있네요. 메시지가 있죠. 그만 잡아라 이거네. 그렇죠. 원래 그 당시 교향곡은 보통 4개의 악장이지만 한 악장을 더 붙인 거예요. 뭐가 더 있나 보다라고 했더니 점점 악기가 줄어들다가 2개만 남는 곡이죠. 이런 혁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대단한 분이네요, 하이든. 제가 왜 하이든을 몰랐을까요? 사실 동시대에 모차르트가 살았어요.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하이든보다는 모차르트의 이름을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. 모차르트가 김연하면 하이든은 아사다마오. 아사다마오. 아니, 아사다마오가 무슨 죄가 있어요. 정말 열심히 최선 다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하필이면 김연아하고 동시대에 있어가지고. 그렇죠. 물론 그 당시에는 사실 하이든이 더 유명했어요.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모차르트를 열광하면서 하이든을 저만큼 보낸 거죠. 네. 그 당시에는 하이든이 훨씬 더 유명하고 더 오래 살았고 더 오랫동안 유명했습니다. 꼭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유명해진 분들 있잖아요. 스페인 건축가, 가우디 같은 사람. 네. 그다음에 에펠도 네. 에펠탑 만들 때 그렇게 세상 욕을 다 드시고 그랬다고. 안쓰러운 일이죠. 왜냐하면 모차르트를 생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봐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어렸을 때 신동 때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모차르트 죽고 나서도 하이든이 18년을 더 살아요. 모차르트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. 워낙 모차르트가 짧게 살았기 때문에 네. 근데 하이든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모차르트를 그리워하면서 또 계속해서 또 히트곡을 만들어냈죠. 하이든이 모차르트를 그리워했어요? 굉장히 친했습니다. 왜냐하면 당대에 이 하이든 정도 사람만이 모차르트의 후기 음악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. 그 당시에 모차르트의 후기 음악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옛날엔 좀 잘 나가던 사람 같은데 곡을 너무 어렵게 쓰는 거 아니야? 이런 분위기였어요. 그런데 하이든만큼은 알아본 거죠. 모차르트 무시하지 마라. 근데 모차르트가 너무 빨리 죽고 너무 가난하게 죽고 이러니까 제일 안쓰러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하이든이었죠. 저는 이 순간부로 하이든을 저의 음악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.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본인들은 서로 존경했을지 모르나 이 사람들이 라이벌로 만들었을 텐데 네. 근데 그 라이벌을 추모하고 라이벌을 존경하고 쉽지 않거든요. 맞아요. 하이든은 인성도 됐네요. 인격적으로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, 하이든? 한 번은요, 모차르트의 연주회였어요. 네. 연주회 끝나고 나서 파티장에서 작곡가는 없고 네. 사람들끼리 욕을 하고 있었대요. 야, 오늘 이번 모차르트고 난 그냥 그런데 네. 막 이런 욕을 하고 있더래요. 그러다가 이제 그 파티장에 하이든이 있었던 거죠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작곡가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. 네.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.
물어봤더니 당신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위대한 작곡가는 모차르트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나이도 더 많으시잖아요. 하이든이. 24살 위에요. 이 노장께서 그 젊은 모차르트를 그렇게 축켜 세워주시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너무 아쉬워하셨죠. 저 지금 완전 심장이 멎을 뻔한 게 이황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. 네. 이황 선생님이 하이든 위치에 있을 때,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아니고 저기 이제 음악 초년생이 하이든의 음악 이론을 비판한 것 같은 편지를 보내거든요. 네네. 그럼 보통 하이든 입장에서 뭐야 무시하거나 매장시킬 수도 있는데 네. 친절하게 높임말로 다시 답장을 해줘요. 네. 그렇게 7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게 4단 7정이고 네. 이황과 기대승의 그 4단 7정 결과 이황이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7년 만에. 네네.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. 네. 그 이이도 이황 선생님보다 한참 어린데 네. 말씀을 한 번을 안 낮추셨대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 이황 선생님의 학문도 존경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겸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존경해서 네. 제가 존경하는 역사인물 1위를 그 이황 선생님을 꼽는 편인데 네. 제가 볼 때는 음악계의 이황이 하이든 선생님이 아니신가. 그런 것 같네요. 이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당대에 정말 최고의 작곡가였기 때문에 하이든도 네. 두 사람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을까.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요.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은 쟤뿐이야. 관포지교네. 뭐 이런 생각. 배가와 종자기 뭐. 네네. 저는 지금 하이든이 제일 좋아요. 음악가 중에. 아까는 바로였거든요. 네. 지금 하이든으로 바뀌었는데 한 10분 만에. 네. 두렵습니다. 지금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. 모차르트는 35살에 죽었지만 하이든은 77세까지 살았습니다. 당대 예술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 산 측에 속해요. 그런데 재미있는 건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에 이분은 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게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스타일을 계속 끝없이 바꿨을 뿐 앞에 것들이 절대 수준이 낮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은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다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저는 감히 하이든의 팬으로서 발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. 하이든은 마지막까지 쇠퇴하지 않았다. 맞습니다. 네.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. 제가 막 하이든이야. 유명해. 최고인데 이제 막 젊은 아이가 막 치고 올라와. 천재래. 좀 불편하죠. 네. 근데 오히려 칭송을 하고 그가 죽은 뒤에 18년간이나 추모하고 네. 하이든님의 숨결을 더 들을 수 있나요? 네, 제가 곡을 더 준비해 온 것 같아요. 한번 들어보시죠. 그래요? 예. 네.
있습니다.